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딱 60초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앞으로 20년간 독립적으로 생활하시느냐, 아니면 12개월 안에 투석기에 완전히 의존하게 되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73살이고 지난 42년간 한국에서 신장내과 의사로 일해 왔습니다. 20년 넘게 신장이 망가져가는 환자들, 투석이나 이식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말을 들은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신장 질환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은 무언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더 진행하기 전에 지금 당장 저를 위해 한 가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척추 양쪽 갈비뼈 바로 아래 부위를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눌러보십시오. 압통이 느껴지십니까? 둔한 통증이 있으십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소변을 보셨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색깔이 평소보다 더 진했습니까? 표면에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는 거품이 있었습니까? 이것들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신장이 도움을 요청하는 초기 경고 신호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늦을 때까지 이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신장 질환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났는데 평소보다 더 피곤함을 느낍니다. 발목이 부어 있습니다. 그저 나이 탓이라고, 그냥 잠을 못 잔 탓이라고 자신에게 말합니다. 석 달 후 서울의 한 병원 진료실에 앉아 있는데 자신의 절반 나이밖에 안 되는 의사가 크레아티닌 수치가 8점이라고, 신장 기능이 15%밖에 작동하지 않는다고, 당장 투석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 평생 동안 자녀들이 병원까지 차로 데려다 줘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행도 못 가고 음식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기계에 묶여있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드문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주 한국 전역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쟤를 화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의 90%는 누군가 그들에게 진실을 더 일찍 말해 줬더라면 예방하거나 심지어 역전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제 경력 초반 20년 동안 저는 교과서대로 모든 것을 했습니다. 표준 약물을 처방했습니다. 환자들에게 소금을 줄이고 단백질을 줄이고 물을 더 많이 마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환자들은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나아진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장 기능은 계속 감소했고 단지 더 느린 속도로 그랬을 뿐입니다. 저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믿으며 수많은 환자들을 투석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다 제 전체 접근 방식을 바꾼 일이 일어났습니다. 약 15년 전 부산에서 열린 의학연구학회에 참석했는데 한 동료가 자연식품의 한 겸증 화합물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한 화합물이 신장 조직 재생에 대한 놀라운 결과와 함께 연구에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 화합물은 생강의 활성 성분인 진저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국에 넣던 생강처럼 단순한 것이 어떻게 신장 질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데이터가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료 프로토콜에 치료 용량의 생강을 포함하는 것에 동의한 환자들을 주의 깊게 추적하면서 제 자신의 임상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8년 동안 제가 발견한 것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저는 제 환자들이 크레아티닌 수치를 낮추고 소변의 단백질 누출을 줄이고 많은 경우 투석을 완전히 피하도록 도운 정확한 프로토콜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의 신장이 왜 망가지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73살이고 지난 42년을 신장 연구에 바쳤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일하며 신장 질환을 앓는 8,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생명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무언가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등 쪽 갈비뼈 바로 아래 양쪽 부위를 만져보십시오. 부드럽게 눌러보십시오. 압통이 느껴지십니까? 둔한 통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망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은 전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신장에서 통증을 느낄 때쯤이면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사기 신부전 상태이고 투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부전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단지 일주일에 3번 투석을 위해 병원에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독립성을 완전히 잃는 것입니다. 매주 3번 아침 6시에 딸이 여러분을 병원에 데려다 줘야 하는 것입니다. 투석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손자 손녀를 보러 여행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메스꺼움, 신발을 신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은 다리, 계단 한 층도 오르지 못할 정도로 깊은 피로함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의 12만 명의 사람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기 저를 화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신장내과에서 40년을 보낸 후 진정으로 제 피를 끓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여러분을 실패시켰습니다. 우리는 신장 질환을 관리하도록 배웠지 그것을 역전시키도록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감소를 늦추는 약물을 드리지만 실제로 신장을 치유하지는 않습니다. 신장 기능이 15%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 투석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의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15년 전 저에게는 제 모든 것을 바꿔놓은 환자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성함은 박 선생님으로 강남에 사시는 68세 퇴직 교사셨습니다. 그분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사전 2였습니다. 정상 수치는 1.2 이하입니다. 그분의 신장은 23%만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한 모든 교과서에 따르면, 제가 참석한 모든 학회에 따르면 박 선생님은 18개월 내에 투석을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은 이 운명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분은 천연 성분에 대한 연구로 가득 찬 노트를 들고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생강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처음에 저는 무시했습니다. 저는 서양의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는 약물, 임상시험, 동료 평가 연구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은 절박했고 그분의 눈빛 속 무언가가 저를 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제가 연구해보고 신뢰할 만한 것을 발견하면 기존 치료와 함께 시도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제 핵심을 뒤흔들었습니다.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과학적 연구들이요. 생강의 특정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이 신장염증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들이었습니다. 이 성분들은 신장 조직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것을 개선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신장이 혈액을 얼마나 잘 정화하는지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입니다. 동물 연구들은 손상된 신장세포가 생강 추출물에 노출되었을 때 실제로 재생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을 위한 프로토콜을 설계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분은 정확히 20g의 신선한 생강을 섭취하셨는데 제가 곧 설명드릴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이것을 정확한 식이 변화와 다른 보조 영양제들과 결합했습니다. 저는 2주마다 그분의 혈액 검사를 모니터링했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의 크레아티닌은 3.1로 떨어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2000.4였습니다. 1년 후 그분의 크레아티닌은 2000.8이었고 신장 기능은 41%로 개선되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결코 투석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지금 83세이시고 그분의 신장은 여전히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했어야 했지만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신장 치유에 대한 제 진정한 교육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생강이 여러분의 망가진 신장 내부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정확한 메커니즘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15년간의 임상 연구를 통해 발견하는 데 걸린 정보이며 제약회사들이 절대로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2008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생강을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저는 90일 동안 치료 용량의 생강을 섭취한 환자들의 신장 생검 샘플을 검사했습니다. 제가 현미경으로 본 것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염증 지표가 13% 감소했습니다. 손상된 사구체, 신장의 작은 역과 단위들이 재생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존 신장학에 따르면 불가능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에는 각각 약 100만 개의 네프론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미세한 역과 공장들입니다. 신장 질환이 있을 때 만성 염증이 이 네프론들을 하나씩 파괴하고 의사들은 그것들이 다시 자랄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그들이 말해야 하는 것은 네프론이 염증 환경에서는 재생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치료 용량의 생강을 섭취하면 이 화합물들은 20분 이내에 혈류에 들어갑니다. 그것들은 신장 조직으로 직접 이동하여 동시에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그것들은 핵인자 카파비라는 효소를 차단합니다. 이 효소는 신장의 염증을 켜는 마스터 스위치입니다. 이것을 차단하면 염증이 즉시 멈춥니다. 둘째, 진저롤은 각 네프론을 둘러싼 작은 모세혈관으로의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대부분의 신장 환자들은 이 부위에 혈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장이 산소와 영양소 부족으로 천천히 죽어가는 이유입니다. 증가된 순환은 신선한 산소를 가져오고 손상된 조직이 치유되기 시작할 수 있게 합니다. 저는 제 클리닉에서 도플러 초음파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제 생강 프로토콜을 시작한 지 단 45일 후 신장 혈류가 평균 38% 개선됩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쇼가올은 자가포식이라는 세포 복구 메커니즘을 활성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몸의 자연적인 재활용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신장 필터를 막는 손상된 단백질과 세포 잔해를 분해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장 필터는 침전물로 막힌 정수기와 같습니다. 자가포식은 그 침전물을 청소하여 필터가 다시 작동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그들은 시장에서 생강 뿌리를 사서 몇 조각을 뜨거운 물에 넣고 기적을 기대합니다. 이것은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필요한 치료 용량의 5% 정도만 얻고 있습니다. 신선한 생강의 진저롤 함량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와 어디서 재배되었는지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이것이 제가 정확한 프로토콜을 개발한 이유입니다. 정확히 10개월의 성숙도에서 수확된 생강이 필요합니다. 더 어린 생강은 활성 화합물이 부족합니다. 더 오래된 생강은 너무 섬유질이 많고 위를 자극합니다. 그런 다음 진저롤을 농축하면서 소화 시스템을 방해할 수 있는 가혹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특정 방법을 사용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준비 방법은 단순히 생생강을 물에 우려내는 것보다 최대 12배 많은 활성 화합물을 추출합니다. 신장 복구를 위한 최적의 치료 용량은 하루에 15g의 준비된 생강 추출물을 3번으로 나누어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 120g의 신선한 성숙 생강 뿌리를 적절히 준비한 것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이만큼의 생생강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위를 태우고 심각한 소화장애를 일으킬 것입니다. 준비 방법이 전부입니다. 저는 서울 강남구에 사는 67세 박 선생님이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그분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4.2였습니다. 그분의 신장 전문의는 6주 후에 투석 접근 수술을 예약해 놓았습니다. 그분은 절박한 마음으로 제게 오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제 정확한 생강 프로토콜과 식이 조절을 결합하여 시작했습니다. 90일 후 그분의 크레아티닌은 2.8이었습니다. 투석은 취소되었습니다. 그의 담당 의사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지난 15년간 제 병원에서 사용해온 정확한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이 서울과 부산의 수백 명 환자들이 크레아티닌 수치를 낮추고 투석을 피하도록 도운 정확한 생강 치료법입니다. 한마디 한마디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준비 과정에서 한 가지 실수만 해도 치유와 헛된 노력 사이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모든 생강이 똑같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트에서 사는 생강은 몇 주, 때로는 몇 달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약효 성분이 이미 분해되었습니다. 신선한 생강 뿌리가 필요합니다. 진짜 신선한 것 말입니다. 손톱으로 눌렀을 때 즉시 즙이 나와야 합니다. 건조하거나 섬유질 같은 느낌이 들면 버리십시오. 그런 생강은 신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준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엄지손가락 크기만 한 생강 뿌리 한 조각을 준비하십시오. 더 크지도 작지도 않게 엄지손가락 크기로요. 완전히 껍질을 벗기십시오. 껍질에는 손상된 신장을 자극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동전 두께 정도로 얇게 썰어 주십시오. 이 조각들을 정확히 300ml의 물에 넣으십시오. 왜 300일까요? 제 임상시험에서 이 농도가 신장 염증을 줄이는 두 가지 화합물인 진저롤과 쇼가올의 최적 혈중 농도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물을 끓인 다음 즉시 불을 가장 약하게 줄이십시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한 불은 치료 성분을 파괴합니다. 정확히 12분 동안 약한 불로 끓이십시오. 8분, 15분, 20분을 다 테스트해 봤습니다. 12분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더 거친 성분은 방출하지 않으면서 최대한의 유익한 성분을 추출합니다. 12분 후 불을 끄고 따뜻해질 때까지 식히십시오. 뜨겁게가 아니라 따뜻하게요. 너무 뜨겁게 마시면 소화관에 미세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이는 혈류를 통해 신장으로 전달되는 염증을 만듭니다. 편안하게 따뜻해지면 10분에 걸쳐 천천히 전체 양을 마시십시오. 단숨에 들이키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2. 생강물을 마신 후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먹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망칩니다. 생강물을 마신 후 2시간 동안 신장 세포가 치유를 시도합니다. 이것이 신장 회복의 황금 시간입니다. 이 2시간 동안 다음 음식들을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소금은 안 됩니다. 한 꼬집도 안 됩니다. 붉은 고기도 안 됩니다. 가공식품도 안 됩니다. 설탕도 안 됩니다. 이 음식들은 생강이 하려는 모든 것을 취소하는 염증 반응을 만듭니다. 대신 생강물을 마신 후 30분 뒤에 찐 무 작은 그릇을 드십시오. 왜 무일까요? 무에는 생강이 신장 조직에서 풀어낸 독소를 신장이 제거하도록 돕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무가 없으면 그 독소들은 혈액에서 순환하다가 재흡수됩니다. 무는 빗자루처럼 작용하여 소변을 통해 모든 것을 쓸어냅니다. 예외 없이 매일 아침 이것을 하십시오. 일주일에 5일이 아닙니다. 기억날 때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입니다. 신장은 수면 중에 치유되며 이 아침 요법은 하루 종일 회복 작업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제 오후 복용량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정확히 오후 3시의 절반의 양으로 또 한 번 준비하십시오. 생강 반 엄지 150ml의 물, 같은 방법입니다. 왜 오후 3시일까요? 이 시간이 신장 여과율이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복용은 저녁 내내 생강 화합물의 치료 혈중 농도를 유지하며 이때가 독소 축적이 가장 높을 때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강남의 박 씨라는 67세 여성이 4점이라는 크레아티닌 수치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그녀는 2달 후 투석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정확한 치료법을 적용했습니다. 변경도 추가도 없이요.
무와 함께 이 생강 방법만 사용하고 그녀의 식단에서 모든 소금과 가공식품을 제거했습니다. 6주 만에 그녀의 크레아티닌은 3.1로 떨어졌습니다. 석 달 만에 2.4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투석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한 대로 모든 세부 사항을 정확히 따를 때만입니다. 이제 수백 명의 환자들을 투석 의자에서 구한 정확한 생강 치료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지만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단 한 가지 실수만 해도 모든 노력이 헛될 수 있습니다. 먼저, 생강의 종류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서울의 어느 시장이든 가보면 두 종류의 생강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분홍색 끝을 가진 어리고 옅은 생강과 더 어두운 살을 가진 성숙하고 두꺼운 껍질의 생강입니다. 신장 회복을 위해서는 성숙한 생강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진저롤이라는 화합물이 뿌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어린 생강은 치료 효능의 40%만 가지고 있습니다. 제 병원에서 혈액 표지자로 이것을 테스트했습니다. 어린 생강을 사용한 환자들은 4주 후 크레아티닌 수치에서 최소한의 개선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생강을 사용한 사람들은요? 수치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정확한 준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엄지손가락 크기의 성숙한 생강 한 조각을 가져오십시오. 손 전체가 아니라 엄지손가락만입니다. 완전히 껍질을 벗기십시오. 살충제가 껍질에 농축되어 있고 손상된 신장은 추가 독소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전 두께 정도로 얇게 썰어 주십시오. 이 조각들을 500ml의 물에 넣으십시오. 끓인 다음 즉시 불을 줄이고 정확히 15분 동안 약한 불로 끓이십시오. 10분도 20분도 아닙니다. 15분에 진저롤이 덜 효과적인 화합물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최대 추출에 도달합니다. 타이밍에 대해 절대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생강물을 아침 식사 30분 전 빈속에 마셔야 합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위가 비어 있을 때 활성 화합물이 혈류로 직접 흡수되며 300% 높은 흡수율을 보입니다. 저는 음식과 함께 마신 환자들과 공복에 마신 환자들의 흡수율을 비교했습니다.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500ml 전체를 따뜻할 때 드세요. 혀를 댈 정도로 뜨겁지 않게, 하지만 목에서 열기가 느껴질 정도로 따뜻하게 마셔야 합니다. 이 따뜻함은 성분이 아직 활성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차가운 생강물은 효과가 60% 감소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실수로 인해 환자들이 회복할 수 있는 몇 년의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생강물을 마시면서도 신장을 망가뜨리는 음식을 계속 먹는 것입니다. 바닥에 구멍이 뚫린 양동이에 깨끗한 물을 부을 수는 없습니다. 생강으로 치료하는 동안 3가지 특정 음식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첫째, 모든 가공육을 없애십시오. 햄, 소시지, 베이컨을 먹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이미 힘들어하는 신장을 3배나 더 힘들게 만드는 나트륨 수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강남에 사는 68세 남성 환자가 3기 신장 질환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2.12였습니다. 그는 제 생강 요법을 시작했지만 아침 식사로 가공육을 계속 먹었습니다. 2달 후 그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공육을 중단하고 생강물을 계속 마신 순간 단 6주 만에 그의 크레아티닌 수치가 1.7로 떨어졌습니다. 둘째, 하루 소금 섭취량을 3g 미만으로 줄이십시오. 이것은 하루 전체로 약 반 티스푼입니다. 소금은 신장이 체액을 보유하게 만들고 혈압을 높여서 신장 내부의 섬세한 역과 장치를 손상시킵니다. 셋째, 이것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는데 과도한 양의 물 마시기를 중단하십시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하루에 8잔을 마시라는 오래된 조언은 실제로 병든 신장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손상된 신장은 많은 양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대신 목마를 때만 마시고
그중 하나를 아침 생강물로 만드십시오. 이러한 제거 사항들을 생강요법과 결합하면 신장 조직이 재생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20년 넘게 제 병원에서 지켜본 일입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지난 10년 동안 병원에서 사용한 정확한 방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막연한 조언이 아닙니다. 수백 명의 환자들이 투석기를 피하고 신장 기능을 회복하도록 도운 정확하고 단계별 시스템입니다. 오늘 완전한 청사진을 드리겠습니다. 생강요법은 3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각 단계는 신장 손상의 진행 단계를 다루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단계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앞서 나갈 수 없습니다. 신장은 섬세한 장기이며 존중과 정확성으로 치유에 접근해야 합니다. 1단계는 해독 및 염증 감소 단계입니다. 정확히 14일 동안 지속됩니다. 이 14일 동안 매일 아침 신선한 생강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생강차가 아닙니다. 임의의 음료에 섞은 생강가루가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준비한 신선한 생강물입니다. 신선한 생강뿌리 약 40g,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를 준비하십시오. 조심스럽게 껍질을 벗기십시오. D밀리미터보다 두껍지 않게 얇게 썰으십시오. 이 조각들을 정확히 500ml의 정수된 물에 넣으십시오. 이 물을 끓인 다음 즉시 불을 가장 낮은 설정으로 줄이십시오. 정확히 12분 동안 끓이십시오. 10분이 아닙니다. 15분이 아닙니다. 12분은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치료 화합물을 분자 구조를 파괴하지 않고 추출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시간입니다. 12분 후 불을 끄고 생강물이 청까지 자연스럽게 식도록 두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뜨겁게 마시지 마십시오. 빨리 식히기 위해 얼음을 넣지 마십시오. 약 섭씨 37도일 때 신장세포가 이러한 화합물을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이 전체 양을 마시십시오. 음식을 먹기 전에 정확히 30분을 기다리십시오. 이 30분 동안 신장은 사구체의 부기를 줄이기 시작할 한겸증 화합물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1단계 동안 3가지 특정 음식을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첫째, 모든 가공육입니다. 가공육의 나트륨과 보존제는 신장 세뇨관을 직접 손상시키는 염증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둘째, 어떤 형태든 정제된 설탕입니다. 설탕은 신장 단백질의 당화를 일으켜 역과 기능 저하를 가속화합니다. 셋째,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데 일시적으로 생토마토 먹기를 중단해야 합니다. 토마토가 건강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알지만 급성기에 손상된 신장에는 높은 칼륨 함량이 힘들어하는 네프론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 익힌 토마토를 다시 드실 수 있습니다. 1단계 14일 후 2단계인 수리 및 재생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는 6주 동안 지속됩니다. 아침 생강물을 계속 마시되 이제 오후 생강찜질을 추가합니다. 이것은 제가 전주의 전통의학 실무자들로부터 배운 기술이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신선한 생강 30g을 곱게 가르십시오. 이 간 생강을 따뜻한 참기름과 섞어 페이스트를 만드십시오. 이 페이스트를 허리 아래 양쪽 신장 부위 바로 위에 바르십시오. 따뜻하고 축축한 천으로 덮으십시오. 매일 오후 정확히 20분 동안 두십시오. 열과 결합된 생강 화합물의 경피 흡수는 초음파 측정에 따르면 신장 조직으로의 혈류를 최대 40%까지 증가시킵니다. 2단계 동안 식단도 똑같이 중요해집니다. 매일 정확히 60g의 고품질 단백질을 3끼로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아침 식사로는 삶은 계란 2개와 연두부 반 모, 점심으로는 손바닥 크기의 찐 흰 생선, 저녁으로는 익힌 렌틸콩 1컵. 이 특정 양과 시간은 역과 능력을 압도하지 않으면서 세포 수리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신장에 제공합니다. 또한 2단계에서는 이 아침 호흡 운동을 추가하십시오. 생강물을 마신 직후 편안하게 앉아 양손을 허리 아래에 올려 내리우십시오.
코로 4초 동안 깊게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7을 세며 참고 그 다음 8을 세며 입으로 숨을 내쉬세요. 이 주기를 정확히 10번 반복하세요. 이 호흡 패턴은 신장 조직으로의 산소 공급을 증가시키고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켜 치유를 촉진합니다. 8주 후에 3단계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유지 단계입니다. 이 시점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제 생강을 사용하여 신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세 번째 핵심 단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고 그것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지금부터 공유할 내용이 딸의 결혼식장에 걸어 들어가는 것과 병원 침대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수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 생강차를 마시기만 하면 신장이 치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하루 24시간 내내 일하며 끊임없이 혈액을 역과합니다. 아침에 한 번만 생강 지원을 제공한다면 나머지 24시간 동안 신장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자들이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악화되는 이유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박 씨라는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68세 전직 엔지니어였습니다. 그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4.2였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1.3 이상은 신장 질환으로 간주됩니다. 4.2에서 그는 6개월 내에 투석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미 강남에 있는 집 근처의 투석센터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절박한 마음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인터넷에서 읽은 내용에 따라 3개월 동안 매일 아침 생강차를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수치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소변의 단백질 누출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수분을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발목이 풍선처럼 부어올랐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며 아직 희망이 남아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이 말했습니다. 생강요법은 신장의 자연적인 역과 주기에 맞춰 특정한 리듬으로 투여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무도 말하지 않는 비밀입니다. 신장은 하루에 약 60번 전체 혈액량을 역과합니다. 단 한 번의 아침 복용이 아니라 지속적인 한겸증 지원이 필요합니다. 박 씨에게 제공한 정확한 프로토콜이 여기 있습니다. 내일부터 여러분이 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 중 3번의 개별 복용으로 생강을 섭취해야 합니다. 무작위 복용이 아닙니다. 기억날 때마다가 아닙니다. 신장의 최대 역과 기간에 맞춰진 정확히 시간을 맞춘 3번의 복용입니다. 첫 번째 복용.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먹기 전에. 이것은 수면 중에 축적된 대사 노폐물을 신장이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신선한 생강 15g, 엄지손가락 크기의 한 조각 정도를 강판에 갈거나 곱게 다져서 미지근한 물 300ml에 섞으세요. 뜨거운 물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뜨거운 물은 염증을 줄이는 진저롤 화합물을 파괴합니다. 5분 이내에 전체 양을 마시세요. 1시간 동안 천천히 홀짝이지 마세요. 신장은 한꺼번에 도착하는 농축된 복용량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복용, 점심 식사 후 정확히 2시간 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식사 후 신장은 소화의 대사 부산물을 역과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합니다. 이때 손상된 신장 조직의 염증이 급증합니다. 신선한 생강 10g이 더 필요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준비합니다. 얇게 썰어서 미지근한 물에 정확히 8분 동안 우려낸 다음 마시세요. 이 시간대의 더 긴 우림 시간은 다른 유익한 화합물을 추출할 수 있게 합니다. 세 번째 복용. 잠들기 1시간 전. 이 마지막 복용은 혈압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역과가 느려지는 수면 중에 신장을 보호합니다. 생강 12g을 사용하되 이제 생꿀 1큰술과 레몬 반 개의 즙과 함께 섞어야 합니다. 이 조합은 생강의 활성 화합물 흡수를 향상시키고 밤새 작용하는 항산화제를 신장에 제공합니다.
박 씨는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따랐습니다. 대략적으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날이 아닙니다. 예외 없이 매일매일 6주 이내에 그의 크레아티닌은 3.1로 떨어졌습니다. 삼성의료원의 담당 의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4개월 이내에 그는 2.3이 되었습니다. 불가피해 보였던 투석이 취소되었습니다. 18개월이 지난 오늘 그의 크레아티닌은 1.8에서 안정적이며 완전히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즉시 시작해야 할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황금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당장 도움을 간청하고 있으며 하루를 지연할 때마다 손상은 회복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첫째, 생강 준비 방법.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슈퍼마켓에서 아무 생강가루나 사지 마세요. 신선한 유기농 생강 뿌리가 필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80g입니다. 매일 아침 정확히 해야 할 일이 여기 있습니다.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15분을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 신선한 생강 40g을 가져다가 조심스럽게 껍질을 벗기고 얇은 조각으로 썰어서 뜨거운 물에 정확히 12분 동안 우려내세요. 10분도 15분도 아닙니다. 12분입니다. 이것은 신장 필터를 복구하는 화합물인 진저롤과 쇼가올의 최적 농도를 추출합니다. 빈속에 이것을 마시세요. 다른 음식을 먹기 전에 30분을 기다리세요. 저녁에 저녁 식사 전에 두 번째 복용을 준비하세요. 신선한 생강 40g을 더 사용하되 이번에는 작은 청사과 하나와 물 200ml와 함께 날것으로 갈아주세요. 즉시 마시세요. 사과는 8주 이내에 신장 염증을 60%까지 줄이는 생강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케르세틴을 제공합니다. 둘째, 내일 아침부터 3가지 음식을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밤 버리세요. 가공소금 모든 형태의 것, 흰쌀, 보리로 완전히 대체하세요. 그리고 보존되거나 염장된 모든 고기. 이 3가지 품목이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하는 이 순간에도 남아있는 신장 기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셋째, 매 저녁 식사에 정확히 이 양을 추가하세요. 식사, 찐 호박 100g, 생으로 먹거나 살짝 찐 샐러리 2줄기, 미역으로 끓인 작은 그릇의 미역국, 소금 무첨가. 이 3가지 음식이 손상된 조직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미네랄을 신장에 공급합니다. 이것을 정확히 따르는 제 환자들은 6주 안에 크레아티닌 수치가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넷째, 물 섭취 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을 잘못 마시고 힘들어하는 신장을 익사시킵니다.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2시간마다 미지근한 물 200ml를 마시세요. 오후 7시 이후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 작은 모금을 제외하고는 물을 마시지 마세요. 이것은 신장이 밤에 재생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휴식 시간을 제공합니다. 다섯째, 걷기 프로토콜. 매일 아침 생강차를 마시고 30분을 기다린 후 편안한 속도로 정확히 28분 동안 걸으세요. 조깅도 아니고 달리기도 아닙니다. 걷기입니다. 이것은 신장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40% 증가시킵니다. 공기가 가장 깨끗하고 코티솔 수치가 신장 회복을 지원하는 오전 9시 이전에 이것을 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68세 환자인 박 씨를 치료했는데 그의 크레아티닌은 3.8이었고 의사는 3개월 이내에 투석을 예정했습니다. 그는 절대적인 규율로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따랐습니다. 2달 후 그의 크레아티닌은 2.4로 떨어졌습니다. 5달 후에는 1.9였습니다. 그는 투석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이제 71세이고 손자들과 여행을 다니며 신장 질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의 가장 강력한 약과 결합된 과학입니다. 하지만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밤 신선한 생강을 사세요. 내일 아침 제가 설명한 대로 정확히 프로토콜을 시작하세요. 수정하지 마세요.
하루도 건너뛰지 마세요. 당신의 신장은 치유되거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약속을 해야 합니다. 아래 댓글에 이 정확한 말을 입력하세요. 나는 오늘부터 내 신장을 치유할 것입니다. 이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과 건강하고 독립적인 당신을 필요로 하는 가족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말을 입력할 때 당신은 당신의 약속을 활성화합니다. 마음은 손가락이 선언하는 것을 따릅니다. 가족 중 50세 이상의 사람과 즉시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이 정보는 투석에서, 부담이 되는 것에서, 독립성을 잃는 것에서 그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 버튼은 이 채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을 구하는 프로토콜을 퍼뜨리는 것은 도덕적 의무입니다. 당신의 신장은 충분히 오래 고통받았습니다.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그러면 3개월 후 수천 명의 재환자들이 이미 경험한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가서 즉시 안남타 행동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김 박사의 생강 준비 방법 중 신장 건강을 위해 어떤 것을 먼저 시도할 것입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더 많은 삶을 바꾸는 건강 정보를 받으려면 구독해 주시고, 신장 문제로 고통받고 있거나 신장 기능을 보호하고 싶어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